시선집중 화제 코너입니다. 369.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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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엇박자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오늘 얘기하면 혼자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한 명씩. 예. 오늘 보니까 역시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구나 싶네요. 저희 게스트 세 분이 변호사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건 뭐 연관성이 없는 말 같은데. 너무 네. 너무. 예. 워낙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발제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조선일보 손녀폭언이 남긴 것입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핫했는데 좀 김이 샜죠? 네, 이게 뭐 한 지난 이틀간 그렇죠. 뭐 계속 실검 순위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셔서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실검에 조선일보 손녀라는 검색어가 떠서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워낙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의 그런 게 많으니까 네.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당연히 어른에 대한 얘기겠거냐고 이제 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어린 애에 관련된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일단 첫 번째 놀랬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아주 처음에 그 조선일보, TV조선 여기서 예. 나온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감정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왜냐면은 뭐 그 방송국에 대해서도 예. 형사적, 민사적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방송국이 MBC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해고되신 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협박을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예, 예. 이게 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반면 교사가 있었나 봐요. 다른 그 사건들 때문에. 예. 왜냐하면 곧바로 어제 저녁에 또 딱 TV조선 대표님께서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이 확실히 중요하구나.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좀 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렇죠. 첫 보도가 나갔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반응이 별로 왜 크지 금요일 날 않았어요. 했어요? 목요일 날 하지. 그건 제가 이제 보도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저희 시선 집중에서도 다뤘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미디어오늘에서 그것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단정을 짓는 겁니다. 아니, 상당히 그러면은 오래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디어오늘이 이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파장이 커졌죠.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리 많지 뜨뜻미지근했는데 갑자기 이게 핫해진 사안이에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과 김준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 이게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보면 예. 부적절하죠. 네. 전 녹취는 듣지 못하고 이제 대화 내용 올라온 것만 봤거든요. 네, 텍스트로만 보셨군요. 텍스트만 봤는데 예. 뭐 어마무시하죠 사실. 예. 사실 들으면 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전 들어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저 딸도 둘째가 10살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보면 제 예. 딸을 보면 예. 제 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0살 아이들이 그렇게 맞아요. 50 넘은 어른한테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딸도 10살인데 그죠?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막 인형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예. 걔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재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네. 본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어찌됐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제가. 예. 어찌됐든 간에 처지를 좀 개선하십시오. 처지를 네. 죄송합니다. 후대에는 네. 제 손자 손녀도 그런 일을 할 수 이렇게 돼야 되나요? 어찌됐건.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방종호 전무 예. 그 부모가 대표입니다. 방종호 예. 대표가 전 아이들을 대표, 잘못 전 가르쳤다. 대표. 전 대표. 예. 잘못 가르쳐. 그것도 뭐 네. 맞는 얘기죠. 예, 예.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의 가정교육무죄 나오는 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10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조현민 씨도 그렇고 우리가 재벌 갑질 나오면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건 뭐. 예. 근데 조현민 여자 전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고 거기다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성인이 아니라 그 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고 정말 공인 중에 공인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 방양은 10살인데 예. 이걸 10살짜리에 이걸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예. 충분히 고민할 수 예, 있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소한 대학생만 됐어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일보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도 최소한 대학생만 됐어도 저 알 거 다 아는 성인이 저런다라고 예. 할 텐데 이게 10살짜리인데 예. 이거를 지금 융당 폭격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 저 TV조선에서 방송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맞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구나. 저희가 에이, 한번 체크는 한번 해주고. 예. 아, 그리고 예. 예. 예, 저 TV조선 당분간 못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대요. 아 그럴 일이 예. 있었습니까? 심지어 무슨 녹화를 하나 떴는데 예. 방송날 아침에 그 담당 메인 작가만 전화 왔어요. 변호사님 심의실에서 커트 당했어. 아 진짜요? 그래서 통편집 쫙.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최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리셨나요?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저 TV조선에서 한참 많이 나갔던 프로가 있거든요. 예. 시청 핫한 프로도 있어요. 네. 장모 의원이 진행하던. 아 예. 예, 그게 예. 지난 총선 때 그 예. 프로가 없어졌어요. 총선 예, 직전에. 예, 예. 그 심의가 많이 걸렸대요. 아. 제 발언이 걸린 건 아니에요. 저는 공정 언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프로가 그 진행자도 내려가 없어지면서 네. 그 프로에 많이 출연했던 사람들이 아, 좀 이게 묘주의 인물로. 네, 지금 그래서 돼 저랑 있군요. 예. 제일 많이 봤던 분이 한 분 더 위에 또 계시고 그다음에 예. 몇 분이 이렇게 저까지 당분간 알겠습니다. 저 김준희 변호사님 오래 별 얘기를 다 기다리셨는데. 하네요. 아니 뭐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예. 80년대 남미 문학의 그 전성기랄까 르네상스가 왔을 때 현실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아. 현실적으로 얘기한 걸 예.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그렇죠. 매지컬 리얼리즘이라고 예, 예. 있는데 그 생각이 새삼 나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수준의 예. 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우리 사회의 예. 허구.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뭐 서사나 이제 예.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네. 얘기고 이제 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 비판하던 게 이게 예. 사실 사실주의였구나라고 이제 납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럴 네. 때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고 그 예. 오너가 일가들의 많은 리스크들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전에도 또 어느 뭐 재벌 집안의 학생이 초등학생이 또 뭐 집단 폭행이랑 연루됐다 말다 가지고 아, 이제 있었죠. 또 예,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예, 예. 오너 리스크 문제가 좀 10대까지 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뭐랄까 사회적인 공인이거나 뭐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예.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참 예. 가정교육에 좀 충실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차제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계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제보를 받은 기자였다고 하면 고민을 전 상당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의 문제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횡령 배임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회사 차고 그 운전기사분의 월급을 회사에서 줬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예. 그 회장이나 뭐 대표의 개인적인 업무를 이제 주로 맡아서 했다 그러면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횡령 문제가 사실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 함부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업무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임시 방편으로 잠깐 예. 정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이걸 뭐 전체적인 배임 횡령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는 게 TV조선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대한항공 예. 갑질 사태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회사 돈으로 급여를 지불하면서 또 개인적인 용무를 많이 주로 맡아서 일을 하게끔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도 뭐 무조건 그쪽의 얘기만 이제 들을 건 아니고 좀 정확하게 따져봐서 정말 네.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인 것인지 예.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재밌다고 그래요. 진짜 재밌는 게 예. 이게 사실은 사법시험의 문제는 뭐 횡령 맞아요. 아하. 뭐 단돈 100원도 횡령이면 횡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험 문제 되고 이러 예, 딱 예. 회사가 아니 자기 일 시키면 뭐게 1 무죄 2 횡령. 네. 무죄하면 내년에 다시 시험 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횡령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입건해서 처벌하는 거 별개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 조선일보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여기 조선일보 법률 대리인 대답을 보면 예. 당연히 횡령 대입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 방편으로 쓰고 정상한 네.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건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예. 가로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횡령인데 이거 액수도 얼마 안 돼. 이게 뭐 처벌 받을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는 워딩이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나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운전 기사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도우미를 예. 쓰시는 예. 어떤 큰 회사의 오너들 중에 예. 다 조사하면요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뭐
관련해서 판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 엄청나게 걸릴 건데 예.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예전에 신격호 롯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 롯데 막 네. 탈탈 털다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거 이제 저 형인 이름이 신동주. 네, 근데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받아갔다. 이걸 이제 횡령을 입건했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사실 그거에 횡령 맞는데 처벌은 안 했는데 털 게 없으니까 이거를 입건하는구나라는 이제 비판이 좀 비판이라고 되나 그런 얘기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인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횡령 맞죠. 단돈 100원이라도.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이 정도까지는 처벌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입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롯데 사태 이후로 해서 얼마 전에 지금 뭐 대한항공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도 가사도우미를 회사 돈으로 지불하는 가사도우미 비용 같은 게 이제 횡령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인 거죠. 그 참고할 만한 판례나 뭐 재판 경향을 물론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실무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 버스 기사들이 예전에 지금은 다 이제 카드로 하기 때문에 좀 덜 하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잔돈을 눌러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 운송회사의 버스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몇천 원을 아마 그 횡령으로 걸렸을 거예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그분은 사실은 그 몇천 원 횡령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졌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몇천 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횡령이 이제 인정된 판례였는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재벌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운전기사분 월급도 몇백만 원씩 하실 텐데 그런 거를 장기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몇천 원하고 사실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판례들이 좀 다른 식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운 군 장성이나 뭐 고위공무원분들이나 뭐 회장님들이나 다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어쨌든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는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모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판례가 재벌회장에 대해서 월급 이게 횡령 판례가 별로 없는 이유는 거의 없는 이유는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기소하면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기소를 안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기소를 그동안 안 했나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케이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째 재벌 봐주기. 두 번째 이건 누군가 고소고발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야 재벌이 월급 가사도우미 월급 어떻게 하나 보자 전수조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고소고발을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돈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안 들어오니까 인지가 안 되니까. 세 번째 걸렸는데 털다 이것도 나왔는데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야 뭐 다른 거 회사 돈으로 뭐 위장 계열사만도 몇백억짜리인데 무슨 뭐 이것까지 기소를 해? 해서 빼주는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사실 저희가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선거 연령 관련해서 청취자 문자가 너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